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살아생전에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연금소득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연금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해당이 되고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연금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적연금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세제 혜택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적격연금,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는 비적격연금입니다. 그래서 적격연금으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적격연금으로는 연금보험, 변액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 중에서도 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세를 보게 되면은 얘는 연금소득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이 연금소득과 관련해서 공제가 꽤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연금소득이 이렇게 1,200만 원일 경우에는 기본 연금소득 공제만 하더라도 590만 원. 여기에 인적공제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과세표준액은 겨우 3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산출세액은 약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득이 1,200만 원일 때 세금이 18만 원 정도면 실질 세율은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죠. 다만 이것보다 커지게 되고 공제 금액을 더 적게 받는다라면은 세금 부담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1년에 1,200만 원 이상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음으로는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세율은 조금 달라요. 세율은 3에서 5% 구간으로 되어 있고 이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5%, 70세에서 80세 미만까지는 4%, 80세 이상부터는 3%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율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이 연금소득세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때는 좀 상황이 굉장히 180도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 분리과세가 이 종합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연금 소득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기존의 이 세율대로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800만 원만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는 게 좀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 연금소득세는 좀 달라서 1,20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은 그 전체 금액이 다 이 종합소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2배, 3배, 많게는 4배 이상까지도 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적연금과는 다르게 사적연금은 그냥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거에만 연 4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퇴직연금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이 1,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꼭 낮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납입액을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이 건강보험료 부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도 과세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종종 하시는데 사실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액공제 연금에 보통 400만 원만 넣어두시지 여기에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넣어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세액공제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 400만 원을 초과해서 돈을 넣는다라면 이 초과되는 부분도 나중에 연금 수령을 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냐? 일단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초과분 원금에 대해서 이 원금이 투자라든지 공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어나잖아요. 그럼 그 운용 차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 이외 방식으로 수령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은 좀 자주 하시죠. 일단 사적연금은 그냥 개인 금융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면은 그냥 일시불로 그냥 찾으셔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이때 결코 가볍지 않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여기 납입했던 돈 덕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게 됐을 경우에 약간의 세금 페널티가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세금 페널티의 그 규모가 기타 소득세 16.5%니까 만만치 않죠. 근데 이 16.5%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즉 내가 납입한 원금은 400이고 이거를 투자를 정말 잘해서 이게 1000만 원이 됐을 때 세금은 얼마가 되느냐, 원금 400에 대해서가 아니고 전체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6.5%니까 165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400에 대해서 세액공제 66만 원 받고 나중에 이걸 일시금으로 해지하게 되면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같이 내는 거니까 내가 환급받은 세액공제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이 세금으로 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일시금으로 찾을 때 세금 부과가 안 되는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의료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혹은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부양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찾더라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소득세 내려면 아직 멀었겠지만 일단은 세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서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